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여성 사중탕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이 안식일마다 요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비죠? 네. 예, 그런데 환절기 감기 드시지 않고 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100세 시대에 관해서 시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지금 이곳에 계시는 80대 되시는 분이 앞으로 20년 동안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2019년 대세가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되었다고 모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방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세계 장수천인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에서 100세 되시는 분이 여러 분이 나오셔서 안식학교 순서를 운영을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방송국에서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내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건강해야 합니까?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안식학교 순서를 무엇으로 준비했냐면 건강한 100년을 내다보는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 제목 좀 되나요? 네,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제가 안식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안식학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 또 없습니까? 대답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예. 우리 교회 제일 명철하신 목사님께서 딱 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답이 맞지만 약 한 80점입니다. 두 가지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인문학의 발전에 의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에 있어서, 건축 이런 인문학에 있어서 시대적인 사조의 변화가 있는데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7세기와 18세기에 한 200년 동안 일어난 지적 사고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 200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19세기와 20세기 초입니다. 그때를
근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근대주의. 예, 근대주의인데 영어로는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현대주의라 해야 좋은데 시대를 구분하는데 현대가 자꾸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근대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몇 년간이라면 150년간입니다. 이때 저희 교회가 19세기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1960년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그때 나오기 시작하고 IT 산업이 시작이 되어서 정보시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까지는 200년, 150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졌는데 1960년대에서는 5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급격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는 인간 지능의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은 2012년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데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 전부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를 지나고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소개하는 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아마 19세기, 20세기 초인 근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을 그때 우리가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새롭게 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뒤져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고가 예수님의 정신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2000년 전에 산 예수님께서 포스트 모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그 교회 지남에 4월, 5월, 6월 컬럼을 게재했는데 그 엘렌지 화이트에 관해서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하나님의 이야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예수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력한 장로님이 반응이 오기를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건 뭐 사단의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린다에 우리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포스트 모던이 이게 사단의 뭐 이게 아니고 시대의 사조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960년서부터 무엇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왜? 독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는 교권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극심한 쇠퇴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같이 교권주의를 강조하는 교회는 급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또 무엇이 일어났냐면 민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자유평등 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직업, 신분, 나이, 취직할 때도 이거 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고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교회 지남에 나왔죠. 여성 안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19세기, 20세기 초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교권주의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독교가 어느 정도 쇠퇴했냐면 다음 슬라이드. 지난 15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흐려서 안 보이지만 저쪽에서부터 세 번째가 1960년대부터입니다. 뉴질랜드는 처음 왔을 때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1960년대에서부터 하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무종교입니다.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종파가 어디냐면 다음 슬라이드. 가톨릭 교회. 제일 밑에 라인이 무엇이냐면 20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5년서부터 2017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73%에서부터 25%로 20대 청년이 교회 출석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가톨릭만 문제인가요? 그 다음입니다. 개신교 단지 23%와 25%만 기독교인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개신교뿐만인가요?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이게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2013년 12월 29일자 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드벤티스트 뉴스 네트워크에 나오는 것을 개신교 신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학자인 마운트 살린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1963년서부터 2010년, 13년까지 50년 동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재림 교인에 불행하게도 교인들이 그때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교인을 얻었는데 43%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아주 참 위기에 그것을 보고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난 50년 사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면 이게 사단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회에게 1500년의 인류 역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정신이 없는 교권주의로 암흑시대를 만들고 인류 역사를 불행으로 빠뜨렸습니다. 그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한 500년 동안 개신교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톨릭과 주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150년의 역사에서 100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난 50년에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시대를 잘 읽지 못하면 참 어려운 교회의 발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어디냐면 다음입니다. 썬데이 스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 학교처럼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것이 전신이 뭐냐면 썬데이 스쿨입니다. 일요일 교회. 거기서 하던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 USA Today 전입니다. 그 전에 2015년 3월 22일자에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회 썬데이 스쿨에 해가 졌느냐,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바나 그룹에서 2016년에 그 출석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미국의 개신교회는 17%만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도 북미주에 있어서는 안식일 학교가 거의 폐교 직전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로바랜드 이게 한국인 교회가 몇입니까? 셋입니다. EM, 엘다솜, 저희들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그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잘 들어요. 안실학교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EM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1360불로 그 정도였습니다. 엘다섬은 근데 뭐 잘못됐는 것 같아요.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재정 보고를 들었을 때 뭐냐면 두 합쳐서 370 얼마였습니다. 자, 이 말은 EM과 엘다섬에 안실학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는 우리 장영기 목사님께서 이 엘다섬의 안실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올해부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도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부터 합니다. 2014년 4월에 앤드루스 대학 교육학 PhD 박사학위 논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 북미주 안교생 출석 감소에 관계된 요소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논문 4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말씀인데 어떤 북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북미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뭐요? 안실학교를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논문 4쪽에 있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4쪽에 보면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실학교는 나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실학교 운영자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실학교 운영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로마린다에 와서 계속 우리 권소욱 집사님과 우리 김상근 장로님, 민성기 장로님을 뒤에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북미주의 안실학교는 이미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큰 교회 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린다면, 우리가 엘다섬과 EM을 살린다면 뭐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전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제가 오늘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34쪽에 안실학교의 출석 감소의 요소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목적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제가 안실학교를 운영 앤드루스서부터 했습니다. 해보면 안실학교 목적이 뭐냐면 첫째, 시작은 성경 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고 세계 선교가 필요하니까 안실학교 목적에 세계 선교가 끼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니까 또 뭐 필요했어요? 전도가 필요하니까 안실학교 목적에 전도와 지역사회가 필요하니까 지역사회 봉사가 끼었습니다. 또 전부 가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봐서는 이걸 안 되겠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니까 안실학교에 성도의 교제가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실학교가 목적이 성경 연구, 세계 선교, 전도, 지역사회 봉사,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거 안실학교 운영하는 사람은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다 운영하라는 겁니까? 하나도 실제 운영하는 자의 형편을 이거 잘 모르고 이거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안실학교 교장님은 지금 현 시스템으로 52주에 순서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던 운동, 사회 문화적 요소를 잘 읽지 못했다. 바깥은 돌아가는데 안실학교는 맨날 앉아서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도 한국의 그 안실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범 순서에 뭐가 있냐면 사업 장려 뭐 또 있어요? 투자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각의 출석. 이거 가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저한테 하라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권소욱 집사님과 안실학교 운영할 때 그 권소욱 집사님의 그 친구 가운데 엘리트인데 교회에 왔는데 참 사정사정 해가지고 남편
유명한 저명한 남편을 안실학교에 데려왔습니다. 안실학교가 끝난 뒤에 얘기해 그 분이 하시니 부인한테 아니 이 새벽에 몇 시부터 나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는데 뭘 보라고 데려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집사님과 우리 김상문 장로님, 안실학교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 순서를 줄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양질의 이 교과 이 질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것도 떨어진다고 해요. 이 주입식 교육. 교사가 그냥 스트레이트 와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 와가지고 그냥 2시간을 그냥 앉아서 들어봐야 하는 시대인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김상문 장로님이 교장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토의식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이 안실학교 교과에 보면은 그 교과 마스터즈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 내려놔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출석 감소에 뭐가 되기 때문에?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베이를 작년에 했는데 토익반을 만들고 그냥 주입식 하는 반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사만 문제가 아니고 교인도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와서 듣는 거 그것도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자, 대총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래 망해가는데. 그래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총회의 전략적인 계획이 2017년서부터 2020년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쳐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리치업, 안실학교의 목적, 성경 연구 기도, 리치아웃, 전도, 리치인, 성도의 교제, 디사이플십, 제자화, 전도,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해가지고 안 되는 건데 좋은 거 다 하자는 거예요. 안실학교에서. 왜? 대청회나 지혜나 합회의 안실학교와 성교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같이 안실학교 교장하고 부교장하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안실학교에서 여전히 조직의 문제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대충의 전략적 계획에서 보면은 2017년에서 2020년입니다. 제가 잘못 찍었습니다. 이제는 안실학교를 1시간에 하자 이렇게 대청에서 했습니다. 아니 1시간에서 하자가 아니고 1시간이라도 하자 그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안 오니까 안 하니까 또 와도 교과 공부만 하는데 소수가 오니까 그래서 15분 45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공부 주입식 거기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영어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질문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고 교사가 그냥 답하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교과반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양질이.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점심 끝나고 전도하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교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관둬요? 그냥 망하게 놔둬요? 엘렌 G 화이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자, 이거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면서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에 없는 기독교로 되고 있습니다. Churchless Christianity입니다. 자, 제가 그 바너스 그룹에서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73%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갑니까? 이러면 그 중에 31%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1% 이거는
안 가면서도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조사하면 그러잖아요. 내 기독교인인데 가지요 하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오하이오에 있는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그 선데이 스쿨에 실제 안신학교 일요일 학교에 오는 건 몇 퍼센트?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무슨 시대냐면 유튜브 시대입니다. 영상 콘텐츠입니다. 양질의 콘텐츠와 끈끈한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800명 요즘 밥 먹이는 교회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언제나 하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저쪽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양질의 콘텐츠와 끈끈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의 부서가 뭐가 있냐면 일요일 교회도 썬데이 스쿨이고 우리 교회도 안식학교. 이것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다음 화면. 자, 개혁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성교봉상 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개혁은 시작. 개혁은 재조직 그리고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조직, 안식학교를 다시 조직해요. 우리의 생각, 안식학교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론, 습관,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여 교회가 승리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요. 우리들의 도전이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도전에 응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교회와 안식학교를 재조직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사상, 이론, 습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제가 두 슬라이드가 있지만 지금 59분입니다. 저한테 1분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해결합시다. 목적을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학교가 성경 연구,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아주 끈끈한 교제로 하는 관계를 갖는 안식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식학교를 1시간에, 이제는 9시 반에서 12시까지 교회에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안식학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학교를 1시간에. 제가 이번에 민교장님 하니까 옛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던 민병희 교장님이 제가 이 아버님하고 아드님을 두 분 다 교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저쪽으로 이전하면 안식학교를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듣기 전에 벌써 1시간에 운영하겠다고 오늘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식학교를 1시간에 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안식학교를 우리만의 시간 아니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앉아와서 들을 만한 매력적인 학교로 만들자, 그것입니다. 사업장려 생일형 이거 이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리고 안식학교를 어떤 분은 9시 반에 안 하면 안식학교가 뭐 죽는 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앤드루스는 10시에 합니다. 우리 전에 9시에 했죠? 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정말 양질의 순서와 끈끈한 교제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안식학교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금을 좀 투자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끈끈이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뭐는 줘야 되냐면 본드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시간의 안식학교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고집을 하면 45분을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밖에. 예. 그러니까 조금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식학교 성경 공부를 45분에 하던 거는 어느 시대에 하던 거예요? 근대주의 시대에 하던 겁니다. 지금은 방송에서 나오면 카스다에는 아직도 1시간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나오는 건 25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양질의 순서가 필요할 때는 그 공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메이저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성기 교장님 좀 젊은 분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 할 때 용기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안식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좀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도 교사가 혼자 이야기하면 그냥 계속 질문하세요. 이 양질이라는 것은 교사도 질이 좋아야지만 반생도 질이 좋아야 합니다. 학생이. 근데 우리가 안식학교 학생을 몇 년을 했어요? 저 6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가르치는 교사님은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4분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금방 갔습니다. 자, 이제 큰 교회로 우리가 와서 이제 좋은 교회로 가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모든 것에 양질의 순서와 함께 끈끈한 성도의 교제를 가져서 시대의 사조에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것을 바꿔놓는 그런 로마린다 안식학교 반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안식학교에서 부탁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